안녕하세요. 버스 드라이버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들 잠 좀 푹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잠을 한숨을 못 자고 밤을 새고 나왔습니다. 피곤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쉬는 시간에 한 15분 정도 눈 좀 붙였더니 살만하네요. 지금 두 바퀴째 지금 돌고 있는 건데, 아까 첫 바퀴 첫 차 돌 때는 눈도 침침하고 졸음도 오고 죽겠더라고요. 네, 쉬는 시간에 잠깐 15분 정도 눈을 붙였는데 좀 졸음이 가셨네요.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다들 안전운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겨울이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버스 운전을 하면서 겨울이 싫어졌어요. 눈 오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이제 겨울을 싫어하는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겨울을 좋아하는데 이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직업이 운전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중에 또 이제 운전을 안 하게 되면 다시 겨울을 좋아하는 날이 오겠죠. 어저께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죽겠더라고요. 잠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누워서 눈을 계속 몇 시간째 감고 있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희한하네. 왜 잠이 안 오지? 우리는 직업이 운전직인데 이 잠이 또 중요하잖아요. 졸음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근데 결국 밤새고 출근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근심 걱정이 많은가? 왜 잠이 안 오지? 자꾸 뭘 막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에 잠겨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맴돌잖아요. 그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계속 고리가 연결되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잠이 안 와요. 머릿속에 뭔가 모르게 자꾸 생각이 막 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뭐 스트레스 받았던 일, 과거에 뭔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맴돌다 보면은 잠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참, 어떻게 해야 잠이 잘 올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걸 세야 되는 건지. 아무튼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은 잠 잘 주무시나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술 담배를 안 해서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술 소주 한두 잔 드시고 뭐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술을 안 먹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원래 술이 약해요. 술이 원래 천성인 것 같아. 천성.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온몸이 그냥 새빨개져가지고 간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간이 천성적으로 이 술이 약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술을 못 먹어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는 내가 가끔씩 이렇게 따뜻한 우유는 먹어요. 자기 전에 그걸 먹으면 좀 이렇게 따뜻한 걸 좀 먹어주면 잠이 잘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유를 좀 이렇게 컵에 따라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이제 따뜻하게 돌려가지고 자기 전에 먹고 그러는데 그래도 잠이 안 올 때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운전직이 그게 안 좋은 것 같아. 밤새고 잠 한숨 못 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직업이 운전직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나와서 일해야지. 뭐 잠 못 잤다고 해서 출근 안 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가?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해야 잠이 잘 올까? 잠 잘 오는 방법이 있으면 좀 댓글 좀 올려주세요. 그 요령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좋네. 이 버스는 이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앞에 잘 보고 운전해야지. 또 끼어드는 차 조심해야지. 또 승객들 안전도 신경 써서 해야지. 그 외에 뭐 찾아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버스 경력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버스 운전을 시작했을 때 시내버스로 이제 처음에 버스를 시작했는데 그때 초보 28살이었을 거예요. 제가 28살쯤 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경력도 없고 뭐 화물차 경력도 없고 버스 경력도 없고 뭐 경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승용차 그 당시 이제 프라이드를 제가 이제 끌고 다녔었는데 프라이드나 뭐 엑센트, 아반떼 이런 종류 그런 거만 타봤지 이런 대형차들은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8살쯤에 이제 버스를 이렇게 연수를 시켜주고 그리고 버스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한 2, 30만원 주면 이제 연수 시켜주고 버스 회사에 취직시켜주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 통해서 이제 버스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때 28살쯤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좀 이렇게 어리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이제 많이 어리고 또 세상 물정을 아직 많이 몰랐던 그 약간 철이 없는 그 나이대여서 제가 좀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그때 많이 철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버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내 버스에 들어갔는데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결국은 뭐 6개월 정도 하고 그만두게 됐었죠. 네, 월급도 적고 그 당시에는 월급도 짜고 일도 힘들고 그랬었죠. 그때도 졸음운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졸음운전 때문에 얼마나 졸린지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자기 컨디션 뭐 조절하는 거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잠을 몇 시간 뭐 많이 자야 되고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잠을 뭐 조금만 자고 출근하기도 하고 뭐 젊고 어리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뭐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TV도 보고 막 그렇게 그냥 놀면서 그러면서 출근했을 거 아닙니까? 죽겠더라고요. 졸음운전 때문에. 졸음운전은 둘째치고 그런 건 젊으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버텼는데 이제 사고를 한번 냈습니다. 사고 그 당시에 이제 정류장에서 손님들 승하차 시키고 이제 도로 안쪽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안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2차선에서 달려오고 있는 흰색 아반떼를 제가 진입하면서 접촉 사고를 냈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고 난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수리비를 부담하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지는 사고였으니까 회사에서 보험 처리 해줄 리가 없죠. 그런 부담을 회사에서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사고니까 아반떼 수리비를 제 돈으로, 그것도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 수리비를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했죠.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싫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버스를 거기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린 마음이니까,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그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했겠지. 어리고 철 없는 놈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버스가 하기 싫더라고요, 버스 운전을. 그래서 그 당시에 1년을 못 채우고 6개월 만에 초보 버스 운전을 마감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 보니까 뭐 다시는 버스 안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려고 했었죠. 다시는 버스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뭐 공장을 다니고 뭐 다른 배달 일도 하고 경비 생활도 해보고 보안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보안요원 그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아시다시피 뭐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돈도 안 되고
페이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다시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을버스 회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30살 초반이었나 30이었나 30살인가 31살 때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마을버스 회사를. 마을버스 다시 재입사해서 거기 길병원이요. 길병원? 길병원 가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손님이 물어보는 바람에 마을버스까지 얘기했구나. 그 마을버스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근데 마을버스에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200을 준다고 하더라고. 200 마을버스에 들어가는데 월급 200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200이면 저한테는 컸어요. 큰 돈이었어요. 되게 큰 돈이었어요. 200이. 그래서 공장 다녀도 200을 못 버는데 공장 다녀봐야 뭐 150, 160 그 정도였는데, 근데 마을버스 들어가 입사를 하려고 했더니 물어보니까 200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큰 돈으로, 그때는 큰 돈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했죠. 면접 볼 때 그런 걸 다 이렇게 물어보고 급여 문제라든가 뭐 대우가 어떤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보고 이제 견습받고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됐었죠. 마을버스부터. 근데 마을버스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버스 제 체질에 맞지 않아요. 솔직히 맞지 않아요. 저는 맞지도 않고 적성이 안 맞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 공장 가서 일을 해봐야 돈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더라고. 돈이 문제지. 결국은 돈이. 그놈의 돈. 그것만 아니면 내가 버스를 안 하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사가 이제 마을버스 회사였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1년은 넘었어요. 거기서는 1년 넘게 경력을 쌓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처음에 제가 시내버스로 시작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일은. 나는 마을버스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마을버스가 더 힘들더라고요. 시내버스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을버스를 시작하면서 좀 편하게 일을 할 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편하긴 웬걸. 진짜 거의 만차로 다닌다고 보면 돼요. 거의 만차가 아닌 날이 없어. 거의 매일 만차로 다니는 날이 많은 것 같아. 그 정도로 정말 힘들게 일했던 것 같아요. 마을버스. 왜 마을버스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요금이 싸서 그런가? 요금이 싸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환승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 요금이 싸니까? 아니면은 노선이 황금 노선이었나?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노선이 황금 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주안역, 주안역 그리고 동춘역에서 주안역 이렇게 왕복이었는데 그 가는 길이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런 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학교들도 있고 시장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아무튼 문학경기장도 지나가고 그 야구 그때 야구했을 때 야구 한창 인기 많았을 때 그 문학경기장 지나가면 엄청 복잡하고 그 남동공단 공단 쪽으로 또 가니까 또 거기서도 공단 쪽으로 또 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공장 다니는 사람들 출퇴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공장 남동공단에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황금 노선이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진짜 상고생했습니다. 상고생 말버스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참고 하다가 다행히 1년은 넘게 1년 1개월인가 1년 1개월인가 2개월인가 아무튼 그 정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를 1년 1, 2개월 정도 경력 쌓고 그만뒀죠. 너무 힘들어서. 마을버스 하고 나서 다시는 버스를 운전을 안 하겠다. 또 한 번 다짐을 했었죠. 그렇게 또 세월을 살다가 또 뭐 그때 마을버스 하면서 아예 마을버스 은퇴하고 마을버스를 이제 그만두고 제가 자격증을 하나 땄습니다. 자격증을 어떤 걸 땄냐면 자동차 정비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정비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국비 지원 해주는 데 있잖아요. 국비 지원 거기에 학원에 가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해서 따긴 땄는데 이제 자동차 정비 세계에 취직을 해서 카센터 같은데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건 더 적성이 더 안 맞아. 버스보다 적성이 더 안 맞아. 자동차 정비는 기술도 없지. 학원에서 뭐 배워봐야 뭐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배울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랑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카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진짜 못하겠더라고. 못하겠어. 뭐 기술도 없지. 그렇다고 뭐 기술을 뭐 이게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 기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시간 낭비만 한 것 같아요. 시간 낭비. 시간 가서 그냥 출근해서 그냥 잡심부름이나 하고 추운 날은 추위에 떨고 그냥 잡심부름이나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카센터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에이 못 해먹겠다 하고 그냥 때려쳤지. 아이 또 자격증까지 땄는데 그거 왜 딴 거야 도대체 자격증. 예,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정비사는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비사 같은 거 정비사뿐만 아니라 이 기술직 계통은 어릴 때 아예 20살 때부터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릴 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술직은 그때 나이 먹고 하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또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중간에 결혼을 한번 하게 됐죠. 35살 2002년인가? 2002년에 제가 35살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장도 다녀보고 뭐 이거저거 해봤는데 역시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세 번째 버스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버스 회사에 입사한 그 회사가 어디냐면 빨간색 버스, 바로 그 빨간색 버스 광역버스에 입사를 하게 됐죠. 이 광역버스 그때 인천에서 강남역 왔다 갔다 하는 빨간색 광역버스에 입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광역버스는 이제 왜 들어가게 됐냐면 광역버스다 보니까 이 시내버스처럼 정류장이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정류장이.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다 보니까 정류장도 몇 개 안 되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광역버스에 들어갔는데 역시 버스 운전은 다 힘들어. 광역버스도 힘들더라고요. 시내버스는 이 시내에서만 막히면 그만이지만 그 출퇴근 시간이 막히잖아요, 시내에서. 근데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도 막히고 고속도로에서도 막히고 또 남의 동네 서울, 저는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에서도 막히고 고속도로에서도 막히고 또 남의 동네 서울 가서 또 막히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거. 시내버스는 여기 우리 동네에서만 막히면 끝나잖아요, 출퇴근 시간만. 근데 광역버스는 그게 아니었어. 정류장도 별로 몇 개 안 되지만 막히는 구간이 많아. 그게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돈은 벌어야지. 페이는 좀 셌어요. 그래도 그동안 일했던 버스 회사들에 비하면 그래도 제일 셌어요. 250에서 260 그 정도 벌었으니까 이전에 일했던 버스 회사들보다는 급여가 셌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광역버스를 2년 4개월 정도 했네요. 2년 4개월. 2년 4개월 하면서 많이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돈이 되니까 참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얘기했듯이 버스는 내 적성이 안 맞거든요. 내 체질에 안 맞아요.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억지로 적응해 가면서 버스를 하는 거죠. 적성이 안 맞는 것. 다른 분들은 잘 달리고 빨리 잘 달리는데 나는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빨리 달리면 100% 사고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전혀 내 적성이 안 맞는 직업인데 억지로라도 적응을 시켜가면서 일을 했죠. 근데 결국은 광역버스도 그만뒀습니다. 같이 일했던 형님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운전들을 잘 하시는지.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시는 선배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적성도 안 맞고, 그리고 뭐 버스 운전 실력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10년 넘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를 또 퇴사를 하게 되고, 근데 퇴사를 하고 그냥 퇴사한 게 아니고 회사를 옮기려고 퇴사한 거죠. 버스 회사를 옮기려고. 그래서 버스 회사를 어디로 옮겼냐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바로 이 회사,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로 옮기려고 광역버스에서 사직서를 내고 바로 이쪽으로 옮긴 거죠. 시내버스로. 시내버스는 정류장이 많다고 해서 싫어했는데, 여기 시내버스가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광역버스는 노조가 탄탄하지가 않다 보니까, 노조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노조가 좀 부실해서. 그래도 이 시내버스가 노조가 좀 튼튼하더라고. 알아보니까 규모도 크고, 노조 규모도 크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월급이 센 것 같아, 시내버스가. 그래서 광역버스에서는 260만원 벌었었는데 여기서는 340에서 360 사이 버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340에서 350 그 정도 버니까 지금까지 일했던 버스 회사보다는 진짜 거의 100만원 이상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광역버스는 청산하고,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시내버스로 회사를 옮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버스를 시작했을 때 그 급여가 대략 12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50만원 정도 버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예, 예. 고속버스만 이제 가면 되겠네요. 고속버스. 다들 그러잖아요. 고속버스가 최종점이라고. 최 마지막 그 경력 쌓을 거 다 쌓고 고속버스로 간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마을버스로 시작해서 시내버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고속버스다. 근데 고속버스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겠더라고요. 고속버스는 더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고속버스는 그냥 접었습니다. 안 갑니다. 저는 지금 일하는 이 회사가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버스 회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뭐 급여가 세니까 참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저의 버스 인생을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토요일이고 전국에 있는 버스 기사님들, 선배님들, 동생님들, 버스 운전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버스도 초보 수준이고 유튜브도 초보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점점 발전하는 버스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